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호마림 6월 6일 토요경마 유튜브 방송 예상입니다. 자, 어제 금요경마는 몇 경주 적중을 했습니다만은 중요한 승부 경주들에서 한마디로 기수들이 제대로 말을 못하거나 의지 없는 모습으로 좀 열을 좀 많이 받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는 졌는데요. 자, 오늘 토요경마 열심히 준비한 만큼 어제 것까지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더욱더 자신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시작하는 서울 1경주입니다. 신마들, 신예들의 경주죠. 네, 때문에 당연히 현장까지 잘 살피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런 인기마들이 유력한 그런 경기로 볼 수가 있어요. 인기 1위마 4번마 마이돌풍인데요. 주행금사시의 10번 게이트에서 주춤하고 후미 출발 후에 무빙을 해가지고 외곽 돌면서 선입전개하고 가는 대로 충분히 좋은 그림으로 통과했고 기록도 좋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뭐냐? 포화주로 18% 포화주로에서 뛴 주행검사입니다.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겠고요. 또 인기 2위로 팔리는 동진비룡도 마찬가지죠. 주행검사 12번 게이트에서 선행 경합하고 가는 대로 충분히 양호하게 통과를 했지만은 역시 같은 18% 주로에서 빠른 주로에서 뛴 것이기 때문에 과연 두 마리가 깜빡이로 올 수 있을지는 뛰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현장까지 잘 살피고 결정을 해야 되고요. 검증된 전력으로는 다이내믹 포스가 실전에서 1분 15초 8로 물론 주로는 5주로로 좀 빨랐던 주로이기 때문에 문제인데 고개가 높은 가운데 꼴찌로 쳐지고 추입은 양호했기 때문에 도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외곽에서는 스파이시 제리가 제법 인기가 좋은데 6천만 원짜리 인디밴드 자마죠. 10만 대요. 주행검사 외곽 돌고 양호한 걸음이었는데 게이트가 10번으로 불리한 것이 여기 문제죠. 기타 PNS 위너가 제법 잡혀있는데 뭐 주행검사는 양호했었고 우인철 기승에서 나온 모습의 가능성이 있지만은 직전에도 데뷔전에서 우인철 타고 유리한 선입전개하고 부족했던 마필 믿을 수가 없고요. 타이거 리벤저도 데뷔전에서 후미에서 외곽 돌고 부족했던 마필로 역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깜빡이로 끝나냐? 그런데 한 마리 고배당으로 조심할 마필이 있는데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런 마필인데 바로 종합지 완전 백판 아마도 인기 꼴찌를 다툴 것으로 전망되는 8번마 세명 크로우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세명 크로우는 능력 미달을 한 발을 하고요. 직전 주행검사 시에는 발주시에 주춤발주하고 3번마가 내측으로 사행하는 바람에 방해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제어하고 후미로 한참을 쳐집니다. 꼴찌로 한참을 쳐서서 따라옵니다. 그리고는 직선줄에서 채찍대고 올라오는데 추입하는 주폭과 탄력 걸음은 충분히 좋은 걸음이었습니다. 때문에 꼴찌로 한참을 쳐져가지고 하위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종합지 백판이고 안 팔리지만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잠재력이 있다. 주폭과 탄력이 좋다. 이런 얘기죠. 때문에 김태훈 기승하고 세명 크로우가 가장 고배당을 조심할 마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번 경주는 현장까지 잘 살피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1경주입니다. 1000m 경주가 되겠는데요. 인기마가 유력합니다. 깜빡이 8번마 전설마루와 5번마 천둥나래가 되겠는데요. 우선 천둥나래는 임재광이가 다시 기승을 했고 중간 선입으로 선전을 했죠. 이번에도 충분히 연이은 선전 가능하고요. 8번마 전설마루는 10번으로 불리함 속에서 직전 경주시에 외곽 돌고도 탄력 좋은 걸음으로 선전을 했는데 기록도 오히려 천둥나래보다도 이 전설마루가 더 좋죠. 때문에 직전에 복귀상으로도 전설마루가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두 마리 깜빡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지개는 도전으로 제법 많이 팔리지만 도전마 정도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배당이 온다면은 10번마 제우스를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데뷔전에서 경합선 이후에 시종 3열 외곽으로 경합하고 부족했는데 5천만 원짜리 마필로서 10번으로 분리해서 문제이지만은 더 나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제우스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깜빡이가 유력한 가운데 3위권도 제우스를 좀 더 유력하게 보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이경주입니다. 4번마 글로벌랜드가 강추로 팔린 가운데 후차권 5마리가 혼전성으로 팔리는데요. 4번마 글로벌랜드 과연 과신할 수는 있느냐? 과신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직전에 11번으로 분리한 가운데 후미에서 취비 양호한 걸음으로 선전하면서 3착을 했습니다만은 그 정도 실력은 이번 경주 다른 마필도 모두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글로벌랜드 과신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자, 나머지 팔리는 도전권 여러 마리가 혼전성으로 팔리는데 도전마들 가운데 가장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마필은 바로 3번마 스파이스 밴드입니다. 그 이전 경주 4월달과 5월달에 1400, 1300에서 보여준 능력이면은 충분히 글로벌랜드 이상의 기대치를 가져볼 수가 있고요. 직전에 1700에 출전했는데 후미 출발하고 고개가 높은 가운데 제어하고 꼴찌에서 뒷직선에서 무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선행을 강탈하고 무리한 전개하고 그리고 버티면서 종반에 부족한 모습으로 4위에 그쳤는데요. 1700m 경주에서 1650m까지는 2위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그 무빙하면서 치고 나가는 걸음으로 볼 때 이번 경주 편성에서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3번마 스파이스 밴드가 이번 경주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마필이고요. 나머지 팔리는 도전마들은 무난한 정도로 믿어 못 믿어 장담 못합니다. 자, 이게 고배당 한 마리도 있는데요. 바로 6번마 종합집 빼판 6번마 PNS 워크라는 마필입니다. 9전 동안 3착 한 번밖에 못한 한마디로 변마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1분 31초 초반을 뛰면서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직전 경주 시에 발주 시에 찡기면서 방해를 받고 후미에서 외곽 돌고 부족했는데 그러고도 방해받고도 31초 초반을 뛰면서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글쎄요, 이번 경주 지금 보시면은 PNS 워크가 직전의 기록이 방해받고 1분 31초 2를 뛰었는데 인기 1등마 글로벌랜드 직전의 기록 보세요. 1분 30초 7입니다. 불과 0.4초 차이입니다. 그죠? 그런데 얘는 인기 1등이고 얘는 종합식 백판이고 0.4초 차이인데 그죠? 그런데 PNS 워크가 방해를 받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PNS 워크 고해당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거나 서울 이경주는 조심을 해야 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이경주입니다. 강추로 9번만 무주영이 팔리는데요. 유력합니다. 직전에 10번으로 불리한 가운데 중간 선입으로 시종 4열 3절 외곽으로 대단히 무리한 전개라는 바람에 인기 1등 팔리고 4위에 그쳤는데요. 이번에도 게이트가 9번으로 분리해서 전개가 문제죠. 그러나 이번에는 어지간하면은 직전보다는 나은 전개를 할 수 있겠죠. 직전에 너무 무리한 전개를 했었고 때문에 아무래도 좀 유력하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3번마 원평가속도가 직전 경주시의 6번 게이트에서 중위권에서 시종 4열 3절 외곽으로 대단히 무리한 전개라고도 끈기를 보이면서 이번 경주 빛나는 순간을 이기고 3착을 했는데 직전의 실력이면 이번 경주 3번으로 게이트 유리하고 세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직전에는 임재광 기수가 타고 그렇게 무리한 전개라고도 선전을 했던 것인데 이번에는 다시 전전 경주 인기 1등 팔리고 부족했던 나윤아가 다시 기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기수가 문제죠. 그래서 원평가 속도가 조건으로는 직전의 복귀와 조건으로는 기대할 수 있는데 기수가 나윤아로 바뀌어서 이게 문제입니다. 한편 맞대결은 생각보다 인기가 좋은데요. 보여진 전력은 뒤집니다. 그러나 선행경합 시종 3열 외곽으로 선행경합하고 4위에 그쳤었는데 10주 만에 출전하는 가운데 강강조기로 준비를 하고 나서 맞대결이 박성광 기승하고 나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빛나는 순간도 도전은 가능하겠고요. 황제대로가 인기가 덜하지만 역시 일격은 가능하고 황금대박이 7번 게이트에서 추입이 좋았던 걸음으로 대검 때 추입이 좋은 걸음이라서 도전이 가능한 그런 마필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보다 고배당으로 노림수를 둘 수 있는 마필은 4번마 천년의 꿈입니다. 자, 이 마필도 지금은 이 원평가속도 빛나는 순간과 같이 뛴 겁니다. 그런데 이 천년의 꿈은 시종사열 외곽으로 경합선입, 선두경합 하면서 대단히 무리한 전개라고 부족했던 겁니다. 자, 이번에 4번 게이트인데요. 충분히 직전의 복귀상 천년의 꿈이 4번 게이트에서 선행까지 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맞대결이 강공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문제인데 맞대결이 선행으로 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천년의 꿈이 복병으로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무주 영웅이 아무래도 가장 유력한 가운데 일단 현장을 보고 상태를 보고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3경주입니다. 2번마 포인트 아이가 올마리 강추인 가운데 후차권동 혼전 양상의 경주가 되겠는데 포인트 아이가 직전에 3번 게이트에서 외곽 경합선입으로 1분 16초 1로 2차를 했는데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강추로 팔리는 겁니다. 어쨌거나 2번 게이트에서 선전을 기대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건데 후차권으로 여러 마리가 팔리는데요. 이 중에 가장 기대하는 마필은 1번마 라온 플레어입니다. 직전에 9번 게이트에서 외곽으로 삐졌다 오면서 무빙하면서 선입 중간 선입 3, 4열 외곽 돌고 부족했는데 직전에 1300이었죠. 자, 이번에도 1300인데 이번에는 게이트가 1번입니다. 자, 그런데 본래는 요 라운 플레이어가 이번 경주 1번 게이트 이점으로 선행이 가장 유력한 마필이 바로 라운 플레이어입니다. 직전에는 뭐했다? 최외곽 게이트에서 외곽으로 삐졌다면서 늦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쏘고 나가면 충분히 이번 경주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라운 플레이어입니다. 자, 그래서 저배당에 온다면 2번, 1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간에 팔리는 마필 중에서는 레이스 디바가 코지기승하고 나운도전 가능할 수 있고요. 라비타가 도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정도가 되겠죠. 파워 매직은 저는 쉽지 않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고배당으로 노릴 수 있는 마필이 두 마리가 있는데 호라이즌 스타입니다. 최근 지난 11월 달에 4착을 하고 지금 휴양을 하고 직전 경주 복귀전을 치렀는데 복귀전에서는 중후에서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직전에 부족했습니다만은 결의 기록을 보면은 1300 기록이 1분 24초 2였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못 뛴 건 아니고요. 휴양 이전의 능력이라면 가능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정상 주기를 맞아서 나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 호라이즌 스타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종합집 백판 고배당마 한 마리를 또 노리는데요. 바로 9번마 리더스 파트너입니다. 종합집 완전 백판이고요. 직전 경주 11번 게이트에서 외곽으로 선행 경합하다가 4코너에서 급 외측 사행을 하면서 펜스까지 날아가고 재검받고 나오는 마필이죠. 재검 시에는 외곽 선행 경합으로 충분히 양호하게 통과하는 걸음입니다. 자, 리더스 파트너 3재력상 고배당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서울 3경주 일단 저배당에 온다면 1번, 2번 도전마로 레이스 디바, 라비타 등이 있지만은 중고배당으로 호라이즌 스타, 고배당으로 리더스 파트너 그런 마필의 선전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역시 최종 결정은 현장까지 잘 살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3경주입니다. 6번마 일진이 강추로 팔린 가운데 후차권 혼전 양상의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저는 일진을 못 믿겠다라고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이유는 고부종 59.5 고부종입니다. 전전 경주 52를 달고 뛰었던 우승했던 실력은 기록이 아주 좋죠. 그런데 직전에는 56.5를 달고 나와서 물론 시종 3열 외곽으로 선행 경합하면서 불리한 전개, 중간 선입 경합하면서 불리한 전개를 한타 또 있지만은 전전 경주에 비해서 기록이 훨씬 느려졌죠. 부중이 늘어나가지고. 그런데 이번에는 59.5의 고부중으로 늘어났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건데 가장 선전을 기대하고 노릴 마필은 7번마 천추황후입니다. 직전에 선전하면서 우승한 실력 대차로 여유있게 우승을 했고요. 오늘 감량의 점도 있기 때문에 직전의 모습과 능력상 천추황후를 기대할 수가 있고요.
도전마들 가운데서는 3번마 골든보이가 직전에도 이동준이가 타고 선행으로 선전을 했는데 다시 한번 선전 기대할 수 있고 천하일품은 전현준이가 타고 도전을 해보겠지만 능력이 그렇게 믿을 수가 있는 마필이 못 됩니다. 아리앙은 실제 유리한 최적 전개하고 선전해서 제법 인기가 좋은데 뭐 도전은 가능하겠고 소록번개도 일격은 가능하죠. 자, 그런 가운데 고배당으로 종합집 백판인데요. 9번만 거석황후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직전 경주는 이 거석황후가 전개가 방해를 당하면서 전개 고전하고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 경주 제가 세모다 놓고 5월 9일 토요일 3경주 메인 승부 경주 고배당마 세모다 놓고 때리면서 요 거석황후를 주력으로 때렸죠. 그래서 당시에 복식이 102.5배였고요. 쌍식이 250배. 메인 경주 메인 승부 경주 대박으로 적중했던 두 번째 주인공이 바로 거석황후였죠. 자, 어쨌든 거석황후가 직전에 부족했고 또 기복이 있는 마필이고 이번에 게이트가 9번으로 분리해서 문제입니다만은 이번에도 충분히 잘 뛰었던 그 이전 경주 능력이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주 3경주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인기 1등마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장까지 잘 살피고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4경주입니다. 5등급 1300경주가 되겠는데요. 4번만 문학파이터가 강하게 인기 1등이고 다음으로 해피투게더, 스마트마루, 핫피버, 뱅크라인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는데 일단은 문학파이터가 유력합니다. 직전 경주 10번 게이트에서 선전을 했고요. 유력하게 볼 수가 있고 해피투게더가 전전 경주 시에 1400에서 2차 했던 실력이라면 오히려 문학파이터를 이길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다? 직전에 부진했던 가운데 이번에는 조한별이가 다시 기승하고 있는데 부중이 2kg가 또 늘어있죠. 그래서 해피투게더는 좀 불안합니다. 스마트마루도 인기를 모으지만은 능력이 저는 못 믿겠다라고 보는 마필이고요. 하피버도 인기를 모으지만 승군전이고 직전에 주로가 빨랐던 것이고 못 믿는다. 그죠? 한편 뱅크라인은 그래도 루이스 기승하고 2번 게이트 쪽으로 선정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배당이 온다면 문학파이터의 뱅크라인이나 뭐 해피투게더가 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도 고배당으로 가능한 마필들이 있는데요. 자, 우선 1번만 내길의 에이스가 당구장 2개 잡혔는데 1번 게이트 쪽으로 선행이 유력한 마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기가 전혀 없지만 2억 기승하고 선행 가서 돌 수도 있는 고배당 요지 마필이고요. 알리페르 딱 세모 2개 잡혔는데 최근에 부진합니다만은 오늘은 최범현이가 타고 있는데 직전에도 못 뛴 게 아닙니다. 나온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번 경주 9번으로 게이트가 분리해서 문제이지만 최범현 기승하고 나온 도전이 가능한 마필이 바로 알리페르입니다. 또 추적관리 인기 꼴찌가 예상이 되는 3번마 그래티튜드가 있는데요. 직계는 좀 발주가 늦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추입은 양호했는데 발주 잘 나오면 이번 경주 3번 게이트에서 유리한 선입전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일격이 가능한 고배당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이런 고배당마들 1번이라든가 또 알리페르라든가 그래티튜드 이런 마필들이 일을 낼 수도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현장을 잘 살피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4경주입니다. 한빛제일이 강추로 팔린 가운데 후차권 혼전 양상의 경주가 되겠는데 자, 한빛제일이 문제가 있죠. 부중이 고부중 59 고부중으로 늘어나서 이게 문제가 됩니다. 때문에 좀 주의는 해야 됩니다. 자, 이게 광해전사가 깜빡이로 팔리는데 광해전사는 더더욱 못 믿습니다. 왜? 네, 부중이 58.5로 늘어났고 보이진 전력이 밀리기 때문에 더더욱 못 믿죠. 자, 그런 가운데 금쪽이가 직전에 선전 여세로 다시 한번 전현준이가 타고 도전을 해보겠고요. 금달란트도 8번으로 불리한 가운데 직전에 10번 게이트에서 진로가 아쉬웠는데 선전이 가능하죠. 자, 그런 가운데 세모다가 또 인기가 없는데요. 직전에 금달란트로 어찌됐든 이겼습니다. 그런데 직전에는 진로가 내 측에서 주입을 하는데 진로가 여의치가 않았죠.
자, 세모다 전전 경주 메인 승부의 주인공이죠. 세모다 이번 경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서부대장도 도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한빛제일이 빠질 수도 있고 고부증 때문에 광해전사는 봐주고 싶지 않고 그런 경주, 누구도 가능한 경주, 현장을 잘 살피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5경주입니다. 5등급 1800경주가 되겠는데요. 장추열의 지산 레이블의 인기 1등, 고주일척이 인기 2등으로 두 마리가 강하게 깜빡이로 팔리는데, 자, 지산 레이블은 직전에 1번 게이트에서 유리한 최적 선입 전개를 하고 선전하면서 미스터 카라를 이기고 2차 입장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부중이 2kg가 늘어난 가운데 게이트가 7번으로 분리해서 직전처럼 과연 최적의 전개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때문에 지산 레이블 장담 못합니다. 자, 한편 고주일척은 직전 경주 시에 주춤 발주하고 또 충돌까지 하면서 중후 전개하고 3, 4코너를 외곽을 크게 돌면서 5열 외곽을 돌면서 무빙해가지고 선전하면서 우승을 했죠. 그래서 직전에 복귀상 이번 경주 승군전이지만은 연이은 선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역시 승군전이라는 점. 이게 문제죠. 자, 그래서 역시 장담 못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스터 카라가 직전 경주시에 외곽에서 선행 경합하다가 뒷직선에서 선행을 강탈하면서 무리한 전개하고 사마신을 지산 레이블에게 졌는데 이번엔 다시 루이스가 타고 있는 가운데 4번으로 게이트가 내려왔죠. 안쪽에 빠른 마필 블랙러시안이 직전에 순발력으로 강공으로 선정해서 블랙러시안이 1번 게이트 쪽으로 밀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지간하면은 아마도 루이스가 미스터 카라 놓고 선행으로 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충분히 지산 레이블을 이길 수도 있을 마필이 바로 미스터 카라입니다. 때문에 저는 미스터 카라의 선전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OPS 탑은 제법 인기가 좋은데 10주 만에 출전한 출주 공백이 있고 도전 가능성 정도로 봅니다. 자, 블랙러시안 직전에 순발력을 발휘하면서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죠. 1번 게이트에서 순발력으로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고배당 만마리 째려보는데요. 바로 9번 마 USK1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USK1은 미국산 거세마입니다. 3세 미국산 마필입니다. 그죠? 그런데 레이팅이 떨어지면서 지금 국산 경주 5등급에 출전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USK1이 4번의 경주에서 바닥을 치다가 직전 경주 시에 1700의 거리 첫 도전으로 출전을 했는데 1번 게이트 점으로 선입 선두 경합하면서 좀 끌리기도 하고 부족했지만은 6착을 하면서 나온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 1800에 출전하고 있는데 게이트가 9번으로 분리하고 부중이 늘고 해서 문제이지만은 분명히 잠재력상 나은 능력 고배당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 바로 USK1입니다. 때문에 고배당마 USK1도 잘 살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일단은 4번마 미스터 카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 5경주입니다. 인기마 천하장이 강추로 팔리고 후착 본전 양성으로 팔리는데요. 자, 일단은 천하장이 직전에 우승을 하고 10주 만에 출전을 하는데 부중이 3kg가 늘었지만 유력하게 볼 수 있어요. 유력합니다. 자, 그런데 후차권으로 여러 마리가 대혼전으로 팔리는데요. 가장 기대하고 가는 마필은 바로 4번마 대지열차입니다. 직전에 선두 경합하고 선전하면서 이동준 타고 선전 우승을 했는데 오늘 부중이 2.5가 늘었죠. 그러나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부중이기 때문에 연이은 선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직전에 대지열차에게 코차로 졌던 1대 왕자는 게이트가 10번으로 불리해졌죠. 때문에 10번으로 불리하고 물음표 믿음이 안 간다 이런 얘기죠. 나머지 마필들은 삼다킹, 천지, 태왕, 1번 별빛 찬란 이런 마필들이 팔리는데 모두 믿어 못 믿어 장담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일단은 천하장과 대지열차 단통을 추천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현장을 보고 살피고 상태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육경주입니다. 빅투아르의 최고 골드가 강추로 팔리는 가운데 상당히 혼전으로 팔릴 그런 경주죠. 자,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번 경주는 다른 마필들 여러 마리가 뭐 이말저말 어지럽게 팔리지만은 모조리 믿음이 안 갑니다. 때문에 최고 골드가 직전에 비록 덜미를 잡혔죠. 이번 경주 나올 대왕에게 덜미를 잡히긴 했습니다만은 이번 경주 빅투아르로 기수 교체하고 나서 선전을 기대할 수 있고요. 나올 대왕이 직전에 최고 골드를 이겼는데 보증이 늘긴 했지만은 충분히 연이은 선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추풍령이 직전에 나올대왕에게 근소한 차로 졌는데 취입하는 걸음은 충분히 좋았죠. 때문에 추풍령도 만만치 않은 도전이 가능하겠습니다. 나머지 마필 중에는 요 태양의 전사가 10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하지만 감량이점이 좋아서 도전마로서는 가장 낫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최고 골드와 나올대왕, 추풍령 3마리 여기에 태양의 전설까지 4마리로 좁혀서 보고 있고요. 현장을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육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강하게 4번마 양대진품과 5번마 불야성이 인기 2강 여기에 시긴트와 쌍용신화 2마리가 강하게 도전마 복병으로 1번, 7번 등이 팔리는 그런 양상의 경주인데요. 자, 어제도 제가 부산이 아닌 제주 경주를 메인 승부로 내렸다가 실패를 했는데 뭐 아예 의지가 없는 모습이라서 황당했습니다. 아쉬웠던 것은 메인 승부 경주 시에 제가 고배당 축으로 노렸던 마필이 3번이었죠. 그걸 놓고 고배당마 10번과 4번을 고배당으로 초고배당으로 추천을 해드렸어요. 초고배당이었죠. 전부 100배, 200배였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10번, 4번으로 들어오면서 고배당이 터져버렸습니다. 그죠? 제가 추천했던 3번이 승부를 안 하고 의지가 없는 모습으로 빠져버리면서 10번, 4번으로 메인 승부에서 고배당이 터졌죠. 제주 승부. 그래가지고 속이 터졌는데요. 10번을 놓고 갈까도 생각을 했던 경주였기 때문에 이 제주 승부가 너무 메인 승부가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서울이 아닌 요 제주 육경주가 오늘 강호마림의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강호마림의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고요. 자, 이런 인기마들이 아닌 고배당만 놓고 메인 승부 때립니다. 고배당마 딱 걸린 고배당만 놓고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다음은 서울 7경주입니다. 5번마 콩코드 블루가 강추로 팔리는데요. 유력합니다. 직전에 코리안 더비 출전해서 1800m 11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한 가운데 외곽 경합선이 돌다가 부족했는데 이번에는 1400으로 거리 줄였고 일반 경주에 나왔고 감량이 좀 더 있고 축으로 밀어줍니다. 자, 문제는 누구랑 같이 오느냐가 관건인데 일단 깜빡이로 플러터가 팔리는데요. 플러터는 직전에 대선 경주 꼴등을 했는데 10주 만에 출전하는 가운데 부중도 늘었고 믿음이 안 갑니다. 자, 유력하게 보는 마필은 6번마 픽처입니다. 루이스가 타고 있고요. 전전 경주 루이스 타고 우승을 했는데 직전 경주 시에는 이혁이가 타고 부족했습니다. 1600m에서 부족했는데 하지만은 직전에 요 창창삭스에게 졌는데요. 픽처가 직전에 1600m에서 창창삭스에게 졌지만은 1400 통과 시점에서는 픽처의 통과 기록이 1분 28초 9였고요. 창창삭스는 기록이 1분 30초 0이었습니다. 거의 뭐 1초 이상을 훨씬 더 여유있게 빠르게 통과했던 마필이 바로 픽처죠. 자, 픽처가 이번에는 루이스 타고 전전 경주 우승했던 루이스가 기승을 하고 나서 선행력으로 선전을 기대할 수 있을 그런 마필이고요. 창창삭스는 우인철이가 감량이점으로 도전은 해보겠지만은 깜빡이 앞선을 잡아내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썬더 A1이 권중석 타고 도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일단 콩코드 블루를 축으로 밀어주는 가운데 픽처가 낫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7경주입니다. 1등급 마필들의 1400m 경주가 되겠는데요. 3번마 삼다키니 올머리 강축이고 후착 혼전이죠.
자, 일단 삼다퀸이 직전에 이번 경주 한백챔프에게 졌죠. 그런데 직전에 반마신을 졌는데 이번에는 게이트가 3번으로 내려왔고요. 충분히 이번에는 한백챔프가 부중이 60kg 고부중으로 들었기 때문에 삼다퀸이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다퀸 축으로 밀어줍니다. 문제는 누구랑 같이 오느냐가 관건인데, 자, 1400m이기 때문에 외곽의 요 두 마리는 아무래도 좀 쉽지 않습니다. 자, 1번마 천하제패가 직전에 선전 우승을 했고, 승군전인 가운데 감야이점이 좋고, 1번 기티점이 있고, 선전 가능할 수 있고요. 최고 대장이 또 부중이 5kg가 늘었습니다만은 재검받고 나오는데, 재검 시의 걸음이 좋았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4번마 이룰성도 전혀 인기가 없습니다만 재검자 걸음 충분히 좋은 걸음이고요. 충분히 고배당으로 감량이점도 있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여기에 한백챔프는 직전보다 보증이 4kg가 대폭 늘어서 좀 물음표가 되겠고요. 1사심리가 또 승군전인데 역시 승군전이지만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3번마 삼다퀸을 놓고 1번, 2번, 4번, 6번 이 중에서 상태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8경주입니다. 자, 경주거리 혼합 4등급 1700 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인기 많은 3마리죠. 4번 마이머닝스, 5번 크리솔동에 7번 붉은 태양 3마리가 되겠는데 보시면은 이 3마리가 모두 추임합니다. 그죠? 마이머닉스 직전에 중위권에서 추입으로 선전하면서 우승을 했고요. 크리솔동에는 후미에서 9번 게이트에서 추입으로 올라와서 마이머닉스에게 2마신을 졌는데 이번에는 부중면에서 크리솔동해가 마이머닉스보다 2kg의 부중이 유리하고요. 코지가 기승을 해서 이번에는 크리솔동해가 이길 수도 있죠. 자, 이게 붉은 태양도 CC1 기승한 가운데 최근에 추입으로 선전하면서 3차를 했는데 역시 추입성 마필로서 3마리가 인기마가 모두 모조리 추임마입니다. 자, 이게 나비드가 있는데요. 나비드 역시 추임마죠. 김태훈 기승하고 도전이 가능한 마필인데 역시 추임마입니다. 자, 그리고 외곽에 있는 슈어니스라든가 희망밴드 등등도 추입성으로 봐야 되고 쉽지 않죠. 자, 그러면은 이번 경주는 그럼 뭐겠다? 호명키는 워낙에 부진한 마필 최근에 부진해서 못 보고요. 자,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 바로 1번마 우승진리와 종합지 완전 백판 관리마 바주카보이가 있는데요. 우승진리가 직전 경주 5번 게이트에서 외곽 선입 떨고 부족했는데 충분히 1번 게이트 점으로 2역 기승하고 선행을 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1700m 거리가 관건인데 직전에 1800m 거리 첫 도전에서 비록 외곽 선입부에 부족했지만은 그래도 끈기를 보이면서 나름 적응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1번마 우승진리가 1번 게이트 점으로 선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주카보이가 지난번에 제가 승부경주 예전에 선행 가서 아주 좋은 기록으로 우승을 했던 바주카보이 당시에 제가 메인 승부 추러놓고 때려서 대박으로 적중했던 그 바주카보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주카보이가 제대로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나질 못했고 그러면서 번번이 지금 계속 부진을 보여와서 이렇게 정확히 백판인데요. 직전에도 몰고 나오다가 방해를 받으면서 선행 경험에서 밀리면서 방해를 받고 부진했습니다. 자, 이번에 6번으로 게이트가 분리해서 문제인데요. 1번만 우승진리가 있어서 문제인데 이걸 넘어서 가볍게 선행을 쏘고 나간다면 바주카보이가 충분히 선행으로 돌 수 있는 마필이죠. 때문에 인기마들이 모조리 추입성 마필들이기 때문에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우승진리나 바주카보이 중에 선행 가는 마필이 돌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때문에 현장을 잘 살피고 결정을 해야 되겠죠. 다음은 서울 9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 경주가 되겠는데요. 화산 폭발이 강하게 인기 1등, 라운 스나이퍼가 강하게 깜빡이로 팔리는 그런 경주죠.
자, 그런데 화산 폭발 직전에 선전하면서 2차 입산했는데 부중이 57 고부중으로 늘었고 8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해서 이게 문제고요. 라운 스나이퍼는 게이트가 유리하고 감량이점이 좋기 때문에 직전에 미흡했지만은 나온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과연 깜빡이로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도전마 중에 가장 기대하고 노리는 마필이 있는데요. 바로 6번 마 빅토리 삭스입니다. 빅토리 삭스 휘황마입니다. 그런데 재검 때 뚫고 추입하는데 주폭과 탄력이 충분히 좋은 걸음이었습니다. 때문에 휘황 이전에 추입 좋은 걸음으로 선점하면서 입상도 했던 마필이고 휘황하고 나오지만 조제로 기승하고 능력 발휘를 기대하는 마필이 바로 6번 마 빅토리 삭스입니다. 남산블랙은 휘황마로서 일격 가능성 정도로 보고 있고요. 급행열차도 일격 가능성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서울구경주는 빅토리 삭스의 선전을 기대하고 노립니다. 다음은 서울 10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청룡의 칼이 깨끗하게 올머리 초강축으로 팔리는데 직전에도 선전했고 이번에도 게이지가 유리하고 인철타고 유력합니다. 자, 이게 마루장군도 직전에 청룡의 칼에게 11번으로 불리한 가운데 근소하게 졌는데 이번에는 게이트가 4번으로 내려왔고 코지 2승하고 감량이점이 있고 선정 가능해요. 그래서 초접에단 깜빡이로 끝나도 됩니다. 끝날 수도 있는 그런 경주예요. 자, 그런데 도전권으로 여러 마리가 팔리는데 가장 깜빡이를 깰 가능성이 높은 마필은 바로 8번 마 토호 스카이입니다. 자, 토호 스카이 전전 경주에 8번으로 분리했고 인기 거의 꼴찌로 팔렸는데 현장 예상 상태가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주시를 했는데 후미에서 추입으로 선전하면서 펜스 추입으로 3차를 했죠. 그런데요, 그래서 직전 경주 시에도 인기 꼴찌로 팔렸습니다만은 제가 주시를 하고 있었던 마필인데 현장에서 토호 스카이를 노리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마 체중이 2kg가 빠졌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배가 상당히 불러 보였습니다. 뭐가 또 안 되려고 그랬는지 그래서 고심을 하다가 요 토호 스카이를 최종적으로 제외를 했어요. 배가 불러 보여가지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번 게이트에서 추입으로 날아와서 관악산 스톰을 노렸었는데 토호 스카이가 날아와서 추입으로 2차가 나는 바람에 무려 복숭식만 553.4배 초고배당 대박이 터진 거죠. 그래서 땅을 쳤었는데 토호 스카이가 직전에 그만큼 배가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상태가 좋아져가지고 상승 능력으로 추입으로 올라왔던 겁니다. 때문에 이번에 1400으로 늘어난 거리에서 충분히 더 나은 능력을 보일 수도 있고요. 마체중이 좀 더 빠져나오면 좋겠죠. 자, 어쨌든 토호 스카이가 가장 요 깜빡이를 깨러 갈 수 있는 마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상 예상 마칩니다. 자, 승부경주 말씀드려야죠. 060-708-9991 승부경주만 들으셔도 되고 관심경주만 들으셔도 되고 그렇죠. 자, 오늘 강호마림의 승부경주 말씀드립니다. 오늘 승부경주는요. 제주 3경주와 6경주 두 개 경주. 자, 그 중에 제가 뭐라 그랬죠? 6경주, 제주 6경주가 오늘의 메인 승부다. 그리고 서울은 2경주, 3경주, 8경주, 9경주. 서울은 2, 3, 8, 9 4개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장 보고 최종적으로 좋은 성적 보여드리겠고요. 또 현장 예상 하루 종일 듣는 음성 정액제 그리고 문자 신청하실 분들은 010-2263 2263-8263 2263-8263 전화나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예상 마칩니다. 여러분 모두 승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